제가 원딜을 더블리프트를 보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저한테 지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 정말요? 네. 아 프린스 선수한테 지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더블리프트를 보고 예. 원딜을 시작을 했으니까 예. 이제 더블리프트는 예. 이제 저한테 지고 이제 그만두신 약간 반대로 되는 아 그런 소리는 느낌으로. 멋있겠다. 맞죠.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Prince, the bot laner. Yeah, hello guys. Hi, the bot laner of FlyQuest, as we say goodbye to 2022 and soon look forward to the 2023 spring seas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FlyQuest 원딜로서 프린스 선수를 소개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지내셨나요? 비시즌 때는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잘 쉰 것 같고, 이번에 시즌 하면서 또 느낀 게, 원래는 제가 하루라도 쉬면 엄청 불안해하고 그런 선수들이 지금도 많고 저도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번 시즌 겪으면서 좀 편하게 쉬는 방법도 좀 터득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안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즌들에 비해서. 아, 그렇지 않아도 프린스 선수가 잠깐 휴식을 취하실 때도 계속 뭐 설랭도 많이 돌리고 롤도 많이 하시고 다양한 뭐 비오피셜 대회도 나갔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롤 말고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이번에는? 로스트 아크라고 이제 아, 이게 또 베릴 선수도 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쇼메이커 선수도 해요. 그 물어보니까 처음에만 좀 하다가 네. 접었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다들 해보셨을 만큼 네. 이 조금씩 접해봤을 만큼 재밌는 게임인데, 저는 좀 빠져가지고 아. 그 게임 위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플라이퀘스트에 프린스 선수가 있다는 것도 정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지훈련 호텔 현장에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팀원들과 조우를 하고 첫인상을 가질 기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 얘기하는 거랑 또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보듀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게임도 같이 하고 슈퍼 계정으로 얘기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받아들일 것 같고 성격도 되게 좋고 알려주는 대로 다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듀오 할 때 승률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엘라 이거 좀 이랬다가 이제 듀오를 할 수 없는 티어가 됐는데, 저랑 안 하니까 다 이기더라고요. 네? 저랑 안 하니까 네. 듀오를 못 하니까 다 이기더라고요. 이거 플라이퀘스트 위기? 그래서 제가 인히비터 아니었나 네.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빅라랑 임팩트는 뭐 얘기해봤는데 그들이랑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네. 게임에 대한 열망이나 기본적으로 마인드셋 같은 게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따로 걱정 없고, 스피카도 왔는데 엄청 30시간 비행을 하고 왔대요. 근데 바로 와서 솔랭하고 방송 키고 할 정도로 롤에 대한 열망 뛰어난 것 같아서, 일단 선수들끼리는 뭐 안 좋다고 생각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임팩트 선수와의 첫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임팩트 선수가 워낙에 베테랑이고 한국에서도 뭐 기억을 하고 있고 리스펙하는 선수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선수이거든요. 최근에 월드컵에서도 재미있는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임팩트 선수의 첫인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지금은 제가 마음의 짐이 많이 덜고 그때 제가 잘했다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좀 괜찮은데, 제가 롤드컵을 보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상처도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기존에 아무리 뭐 대단하고 커리어가 좋고 그런 사람이라도 저는 좀 직접 대화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빅라 임팩트 이렇게 저 셋이서 선수들 한국인 셋이서 얘기를 해봤는데, 롤 얘기할 때면 진짜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아유 뭐 그게 어쨌네, 아이템은 어쨌고, 카밀 갱플랭크 요즘 해신 작쇼가 어쨌네, 네. 이런 얘기하는 모습도 보니까 롤에 대한 열망, 합격 이렇게 하고, 이제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얘기한 게 뭐 지금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굉장히 팀의 방향을 좋은 방향성으로 끌고 가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 직접 뛰는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마인드셋적으로 배울 게 많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첫인상이지만 이렇게 프린즈 선수의 다른 플라이퀘스트 선수들 그리고 쿠지진의 평가를 들으니까 저희도 자연스럽게 2023년 LCS 스프링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오프 시즌이 많이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뭐 팀리퀴드도 한국인 로스터를 구성했고 백시브즈의 비억슨 선수나 더블리프트 선수의 복귀를 알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프린스 선수가 플라이퀘스트에 이적한 것도 많이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22년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북미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북미 그리고 플라이퀘스트 이적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솔직히 많은 팬들이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스토브 리그를 처음부터 이제 좀 되짚어 보면은 이제 딱 끝나고 이제 팀한테는 이제 사전 접촉 허가도 받고 아니면 이제 팀이 알아봐 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한국 팀이나 중국 팀 그리고 이제 플라이캐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팀 여러 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저를 좀 메인으로 원하는 팀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제가 딱 봐도 이제 세컨으로 보이는 이제 대안 차선으로 보이는 차선책으로 보이는 팀한테도 이제 연락들이 오고 그래서 뭐 기분 좋은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었는데 저는 굳이 따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좀 팀 구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으로 있다가 이번엔 아무래도 많은 팀에서 연락도 오고 좋은 조건에 저를 원하는 그 팀 매니저들이나 선수들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프라이캐스트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연락도 오고 이제 근데 처음에는 연락 왔는데 얘는 뭐 하는 애들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뭐 롤을 어떻게 시작했느니부터 시작해서 처음 한 게임은 뭐였냐 아니 뭐 티어는 어떻게 올렸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너 뭐 소위 말하는 똥바지 원딜 시켜도 잘할 거냐 이런 거부터까지 다 물어봤어요. 그렇죠. 아니 그거를 2시간인가 처음 만나면 2시간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대답했지만 별난 놈들이다 이렇게 보통 놈들은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에 그 예비 로스터를 한번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만큼 진심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로스터가 좀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안 받습니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동안 연락 안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곧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건데 우리 로스터 이렇고 어떻게 해줄 거다. 근데 로스터 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임팩트 있고 빅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버려가지고 좀 그런데 저 오면은 오기로 한 선수도 있고 그래서 너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팀은 없었고 다 고려했을 때는 프라이캐스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멤버 들어봐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시너지도 내고 팀워크도 잘 맞는다면 제가 월즈에 가본 적은 없지만 월즈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저를 모든 팀원들이 저를 좋아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제일 끌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플라이퀘스트의 진심이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한편으로는 고민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중국도 가보신 적 있고 한국에서도 팀에서 활동해 보신 적이 있지만 미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더 먼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 리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문점이 조금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적응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셨고 어떤 점에서 이런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플라이퀘스트 행을 고려하게 되신 걸까요? 일단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그 북미에 가면 이 선수가 조금 망가지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북적화라고. 아시나요? 네, 알죠. 북적화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웃겼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따로 걱정 안 하는 게 자세하게 풀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제 프로게이머 인생에 물론 당시에는 엄청 힘들고 막 실력이 막 진짜 막 마이너스 25%된 적도 있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저는 리그가 어떻거나 환경이 어떻다 해서 제가 망가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전에 겪었던 경험들도 있고 이번에도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반시즌 했는데 오히려 더 잘하는 모습으로 서머에 복귀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팀원들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엇나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팀을 좀 하나로 만들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팀원들이 좀 다 프로페셔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히 들리긴 하고 막 그런 얘기로 기분이 좀 신경 쓸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팩트 선수와는
북미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적응을 못하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왜냐하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북미가 한국인 용병을 매년마다 많이 영입을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에도 한국 용병들이 많이 영입을 해서 뭐 팀리퀴드라든가 플라이퀘스트 같은 로스터들이 구축이 된 건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재 북미 팬들이 LCS에 대한 약간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미의 경우에는 항상 좋은 로스터를 짜려고 구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로스터가 이루어졌을 때 해외 대회에서 성적을 내지는 못한다. 좀 좋은 예가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했지만 2022년에 팀 리퀴드가 슈퍼팀을 결성을 했지만 아쉽게도 롤드컵에 진출을 하지는 못했고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가끔씩은 약간 의구심을 가질 것 같기도 해요. 좋은 로스터가 매년 생기고 매년마다 이런 인터뷰를 저희가 듣는 것 같아. 올해가 시작할 때 야, 이 로스터는 다르다. 이 로스터는 정말 북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결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플라이 퀘스트에 조금 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인터뷰를 보면서 하는 팬들이 있다면 거기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일단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LCS의 전체적인 성적이나 이제 슈퍼팀이라고 말하는 소위 강력한 로스터를 결성했음에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매해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좀 지쳤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크게 생각이 없었어요. LCS 전체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아니 우리만 잘해가지고 우리 좋은 성적 내고 그럼 어차피 좋아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임팩트 선수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 혼자였으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약간 LCS 전체의 좀 실력을 좀 걱정도 하고 흐름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크림 시간이 좀 비효율적이라거나 아니면 대회 한 날이랑 그 다음 연습 날이랑 이제 균형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날엔 좀 연습 일정을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예 좀 문화를 바꾼다 해야 되나? 전체적인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스크림 시간이 막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올해부터. 말씀하셔도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이 형이랑 다른 몇몇의 사람들이 진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저는 이제 많이 뭔가를 바꿀 수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선수들은 실제로 굉장히 안 보이는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주면 좋겠고 이번에 팀 리퀴드로 가신 마린 감독님이나 우리 팀에 이제 임팩트나 아니면 저도 있고 우리 감독님인 송 감독님도 전부 다 롤에 대한 열망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LCS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프린스 선수의 2022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스프링에 잠깐 휴식을 하셨지만 서머에 LCK 그리고 샌드박스에 복귀를 하셔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정규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었지만 잘했죠. 조금 아쉽게 그 롤드컵의 문턱에서 그 플레이오프 선발전에 그 롤드컵에 진출을 하시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뭐 좋은 점도 맞죠. 있었고 좀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프린스 선수 입장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프린스 선수 개인적으로는 2022년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도 사실 많은 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제 막 경기가 끝났을 때는 진짜 근데 사실 질만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팬들께서 아니 이거 듣고 아니 질만했다고?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면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습 결과가 연습 그 도중에 결과나 뭐라 하죠?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저희가 나오던 실수들이 실제로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아무래도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제가 에이스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팀을 좀 어떻게든 부여잡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끝나고 난 이후로는 좀 자책도 많이 하고 이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던 거 맞는데 이게 내가 자책하는 게 맞나 생각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고 여러 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정말 잘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물론 결과가 더 좋았으면은 또 다른 교훈이랑
좋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갔겠지만 좀 더 저를 믿을 수 있는 힘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는. 인터뷰 초반에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헤쳐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미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것과 좀 연결된 부분인가요? 프린스 선수가 2022년을 거치면서 배운 제일 큰 한 가지 점은 무엇일까요? 인터뷰 초반에 했던 말은 사실 저는 매해가 못하면 바로 은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제 입장에서는 매우 다사다난했던 해들이 연속됐었는데요. 실제로 은퇴도 할 뻔했죠, 방송하면서. 그랬었는데 올해도 포함이지만 올해는 진짜 제가 못한 판이 없어요. 저는 못한 판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고, 그만큼 저는 올해 결과가 뭐 어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했고 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을 수 경험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 제가 자세하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네.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 이때 내가 어떻게 더 뭐라고 했어야 됐나? 아니면 내가 더 이거를 내 걸 포기하고 했어야 됐던 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믿고 기다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 했나 등등,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 분명 최선을 다했음에도 후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해만큼 방황하고 힘들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정도? 그럼 영상 편지 잠깐 우리 리브 샌드박스 팀원들한테 잘 좀 하지 그랬어.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그래요? 내년에 ACS에도 쟁쟁한 원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버서커 선수도 북미 가기 전에도 좀 아무래도 T1 좀 명문이잖아요. 그래서 T1 2군이었는지 제가 연습생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아마 2군이셨을 거예요. 첼코 뛰는 걸 봤기 때문에. 뭐 그때도 막 솔랭에서 만났을 때 이제 친한 T1 선수들이 버서커 어때요 형? 이런 질문도 받고, 그럼 뭐 또 이번에 또 들어온 더블리프트 선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정말 붙어보고 싶은 선수는 따로 있으실까요, ACS에서? 더블리프트 선수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는 옛날에 이제 아예 북미 시즌 있을 때부터 PC방에 아저씨가 재밌어 보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롤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배워서 시작을 했는데 시즌 2, 3까지 탑 라이너였는데 다이아몬드 1에서 이제 원딜로 라인을 바꾸게 됐어요. 그게 바로 더블리프트 선수가 이제 한국 유튜브에서 편집된 매드무비 영상 때문인데요. 그 당시로 이제 기억나는 플레이들이 막 베인 Q로 그레이브즈 Q 피하기, 그때는 지금 Q가 아니라 산탄형 Q였는데 피하기가 힘들었어요. 예측하는 게 아니고 완전 잘 반응하거나 예측하는 게 아니고서는 이거 원딜을 안 할 수가 없다. 아마 다들 좀 그분 보고 시작한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요? 네, 그때는 더블리프트가 원딜이 로망이었잖아요. 그 앞구르기의 대명사. 뭐 그때 막 별명 또 꺼내오면 막 베인의 아버지부터 네, 맞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그분 보고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더블리프트 영상을 보고 나서 탑에서 원딜로 전향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실제로 ACS 무대에서 만나는 것도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했던 생각이, 제가 만약에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거나 우승을 하게 된다면 꼭 그 상대도 그에 걸맞는 멋진 선수거나 잘하는 팀이어야 이제 명장면이라고 불리는, 명경기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이 탄생하잖아요. 이게 상대도 정말 잘해야 이게 정말 멋있는 장면이, 구도가 연출이 되는데, 제가 원딜을 더블리프트를 보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저한테 지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 정말요? 네. 프린스 선수한테 지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더블리프트를 보고 예. 원딜을 시작을 했으니까 예. 이제 더블리프트는 예.
이게 되게 우상인 선수한테 네. 이제 북미가 아무래도 문화가 좀 트래시 토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지고 이제 그만두신 약간 반대로 되는 그런 소리는 느낌으로. 멋있겠다. 맞죠. 그 외에도 또 지켜보고 있는 원딜이 있으신가요? 방금 버서커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T1 아카데미에서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선수이고 작년 ACS 서머 결승에 MVP도 하시거든요. 버서커 선수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콜업된 연 선수와 코장 선수의 합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코장 선수가 또 노련한 선수이고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프린스 선수가 코장 선수를 많이 존경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거든요. 이 선수들을 뭐 대회에서 맞붙어 보는 것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지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네요. 절대 방심할 수는 없는 상대들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코. 이게 아무래도 버서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완전 약간 주역의 돌풍 느낌으로 활약하면서 자신감이 올라 있는 상태일 거고 이게 원딜은 또 자신감 모든 플레이어가 그렇지만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수 같은 직업은. 그리고 코어 장전 같은 선수도 굉장히 노련하고 특히 큰 경기에서 한두 번 꼬는 게 이제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시즌에서 이겼다고 약간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상대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스크림을 해봐서 다른 팀들의 경기력도 가늠을 하셔야겠지만 이러한 플라이 퀘스트의 우승 목표를 위협할 수 있는 제일 큰 상대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리퀴드가 좀 아는 멤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세지 않을까 싶은데 EG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단판제잖아요, LCS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대가 어떤 전략을 꺼내오느냐에 따라서 완전 판이해지기 때문에 좀 팀 리퀴드나 EG 아무래도. 플라이 퀘스트의 롤드컵 진출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롤드컵을 진출하게 된다면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어제 밥을 먹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제 우리끼리 목표가 어디냐, 롤드컵 몇 강까지 보고 있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임모아 말한 게 뭐 8강, 4강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수나 다른 멤버들이. 전 일단 저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일단 LCS랑 MSI가 먼저기 때문에 LCS를 좀 일단 원딜로서는 함부로 다가올 수 없는 그 정도 경지로 마무리 짓고 싶고 스프링을 MSI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은 그때 저 팀 먼저 스크림하러 가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고 싶고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프린스 선수가 인터뷰 초반에서 하신 말씀도 있고 2022년을 이야기하신 적도 있고 참 다양한 해를 겪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애리스도 아리스, 맞습니다. 맨 처음에 활동했을 때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팀들을 거쳐서 북미를 가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이 깊네요. 매년이 은퇴각도 보였던 해라고. 그래서 오프 시즌마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쉬셨을 때도 롤을 계속 방송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프로로서 복귀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프린스 선수를 아직도 롤판에 남아있게 하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무엇인가요? 직업으로서의 운을 보면은 운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계약이 불발된 상황도 많았고요. 그 팀을 들어갔는데 이제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 안 좋게 흘러간 경우도 많고 하지만 그런 상황마다 이제 저를 도와주고 저한테 힘이 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스피어 게이밍을 같이 운영하시고 그때 감독님이셨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우승하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때 저의 모습을 잊지 못하시면서 제가 그때 그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하루도 게임 안 하면 망가지니까 막 정신 피폐해지게 하고 술도 절대 안 먹고 다 같이 놀러 갔을 때도 그때 모습을 보고 전 너무 무조건 성공하니까 은퇴 고민할 때도 무조건 해라 너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그런 그분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제 뭐 BBQ 예를 들어서 막 팀이 강등됐어요. BBQ는 제가 데뷔했는데
근데 그때 코치님, 신효 코치님도 너 할 수 있는 애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주변에서 힘들어 좀 버티고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저는 프린스 선수가 아버지 이야기 하시지도 않으니까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프린스 선수의 아버지가 유나 그 프린스 선수의 선수 생활을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게 아버지 얘기를 좀 빠뜨렸네요. 근데 아빠는 좀 프로게이머를 한 이후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프로게이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라서 아빠가 이제 맨날 제가 원딜로 바꾸고 나서 이제 그 전에는 티어가 쭉쭉 올랐는데 다이아 1에서 원딜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 WPT를 상태로 보고 네? WPT를 보고. 예, 예. 네. 아 근데 참 이게 절대 더블리프트 선수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이후로 4년 동안 티어가 그대로였어요. 네. 제가 2, 3, 1, 2, 3 하면서 다이아 1을 찍었는데 네. 그때 다이아 1이면 진짜 높은 거예요. 마스터 네. 티어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바로 챌린저거든요. 네. 굉장히 높았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챌린저를 찍기까지.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데 티어가 안 오르고 4년 동안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고 이제 트라이아웃이라고 한국에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진짜 찬밥 신세도 당해보고 아니 그때 뭐 웃겼던 게 뭐냐면 이제 트라이아웃이 이제 롤이 아무래도 5대5 게임이다 보니까 라인이 다 맞아야 되는데 뭐 저는 팀이 다 라인도 안 맞는데 막 테스트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했던 상황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퇴근을 해가지고 전적 보고 얘기해주면서 이제 너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선수들이 롤판을 스쳐갔고 저마다 다르게 후대에 있을 선수들한테 그리고 팬들한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프린스 선수는 이 북미행이 자신의 커리어에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3년 후 혹은 5년 후에는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가장 첫 번째는 저한테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요. 왜냐면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 제가 응원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좀 기존에 계시던 팬분들은 보기 힘든 시간대지만 그래도 응원을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제 방송에 와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쟤 왜 거기 갔어 이런 생각 절대 안 들게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원딜은 이제 프레이 선수거든요. 그래서 막 성격도 되게 좋고 약간 퍼포먼스 뛰어나고 근데 실력은 또 막 굉장히 압도적으로 막 1, 2위를 다투는 그런 느낌의 선수가 되고 싶네요. 데프트 선수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롤드컵 우승을 하고 나서 약간 반대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데프트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데프트는 여기까지다. 데프트는 우승을 못하는 선수다. 이런 악플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채팅으로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롤드컵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게 맞았고 너희가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제일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약간 물론 데프트 선수의 서사가 진짜 말도 안 되고 약간 10년 동안 꾸준히 잘했음에도 약간 그런 모욕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네. 이제 선수들이면 누구나 다 그런 약간 시련을 좀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비슷하게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하지만 저는 좀 그 제가 가진 제일 최고의 재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 재능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저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보여준다는 게 어떤 뜻이죠? 당연히 우승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슬슬 끝마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프린스 선수의 다양한 말씀 때문에 저희도 더욱 관심 있게 2023년 스프링 그리고 트라이크스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듯이 프린스 선수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샌드박스가 소녀만화라는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프린스 선수의 대단한 경기력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 때문에 많은 LCK 팬들이 프린스 선수를 그리워하고 또 LCS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명언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걸 하면은 이게 네. 그 안 좋은 결과가 선례가 한 번 있어가지고
그 바이퍼 선수의 인터뷰를 아, 굉장히 롤드컵에서 뵙겠다. 네. 아니 잠깐만. 그 말을 못하겠다. 바이퍼가 그 말을 2018년에 한 다음에 9, 10, 11, 3년 후에 롤드컵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고 나면 3년 후에 롤드컵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3년 후면 26살이거든요, 제가. 뭐 어때요? 그때 아, 딱, 맞죠? 딱 데프트 선수 나이네요. 아, 그래도 오래 가야죠. 아니 그게 딱 데프트 선수 나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롤드컵 우승 딱 롤드컵에서 덕기네. 한국 팬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계약 기간 2년이니까 만약에 내가 2년 뒤에 한국에 오거나 아니면 그냥 저 2년 뒤에 날 기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항상 그런 생각의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내가 잘하면 되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퍼포먼스, 좋은 세레머니 그리고 우승, MSI도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롤드컵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모습 보여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것만 생각하자. 기억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좋네요.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북미에서 이제 만나게 될 플라이 퀘스트 팬들한테 그리고 LCS 팬들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거든요. 제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 부탁을 하고 싶어요. LCS 팬들이랑 플라이캐스트 팬들한테. 네. 이게 중국을 제가 갔다 왔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현지 선수에 대한 그게 엄청 커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아무래도 자국 리그의 자국 선수들을 보면 그게 더 클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LCS에서 활약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그만큼 LCS 팬분들도 좀 저를 그냥 용병 선수가 아닌 진짜 LCS의 일원으로서 응원을 해주시고 그만큼 저희 팀을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북미 선수다. 북미 선수로서 응원해달라.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블리프트 선수한테 한마디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여러 번 생각했었죠. 대회에서 만난다는 거는. 네. 근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를 시작하게 해준 만큼 자신을 보고 자란 원딜이 자신을 이기면은 또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전 기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더블리프트는 뭐 공감 안 할 수도 있는데.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